자, 카카오 게임즈부터 보겠습니다. 홍재천 자전거 선생님 포트폴리오 추가적으로 보내주셨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지금 76,400원에 전체 자산 비중의 30%가 조금 넘는 기준이신 것 같아요. 30% 정도 수준. 그렇게 해서 비중은 더 확대해드리진 않습니다. 76,400원이시니까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의 기준이 되시는 거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비중이 30%이시니까 확대를 해드리지는 않고, 다만 이제 20% 미만이신 분들, 우리가 전략적으로 15%를 설정을 해서 편입을 했죠. 그 15%를 설정을 해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13일 날 그리고 또 16일 날 기준 잡아서 15%를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 거래량에서 이제 눌림폭의 기준에서 뭐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 그 설정 범위 이 기준이 우리가 이제 8만 뭐 3천 원대 그 기준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눌려졌을 때 손절 범위보다는 위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가지고 가는데, 일단 그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서는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여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긍정적이라면은 카카오 게임즈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준보다는 반망의 기준으로 일단 대처를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초가 부분을 돌리면 그때 이제 따라 붙거나 또 내일 기준에서의 변동성도 놓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쉽지만 뭐 사상 최대 신고가를 넘겼고 누적 수급도 뭐 아름아름 더 들어와 주고 있고 긍정적인데도 가격 메리스로 들어가기에는 이제 시장 전체가 오늘 조정이 1% 조정이니까 일단 가격 메리시 월등히 이제 부각되는 주력주 기준에서 좀 놓고 보고,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쪽을 보고,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요 박스권 정도의 기준이 되겠죠. 8만 원에서부터 이번에 고점 찍은 뭐 또 열어놓는 9만 원까지 요 변동성 부분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부각되는 그런 위치, 혹은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을 넘기는 위치, 요럴 때에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비중은 우리는 현재 기준에 15%고 최대 이제 20%까지는 채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홍재천 자전거 선생님께서는 76,400원 평균 단가에 30% 비중이신데, 공식적으로 이제 같이 우리가 차익 실현 문자가 나갈 때 그때 비중을 일부 줄이셔도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30%의 비중은 뭐 수익 기준이시니까 지금 말고 돌려놨을 때에 다시 양봉 이후에 꼬리가 2-3% 이상 달린다거나, 그리고 고점 찍고 그 다음날 음봉으로 좀 밀려서 2-3% 밀린다거나, 그럴 때 이제 비중을 일부 현금화해서 전체 방한 비중하고 비슷하게 좀 맞춰주시는 쪽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의 기준에서는 HMM입니다. HMM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기대를 했어요. 시장이 만약에 개파락 이후에 좀 돌려주는 추세 강세 모습으로 연동이 된다면, 그렇다면 HMM의 흐름도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외국인들 쪽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손바뀜이 있는 것이 외국인들의 매도, 기관들의 매수. 지금 가격에 5만 원대 찍고 5만 원대 넘기고 5만 원대 찍고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4만 원 초반이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구간. 거기서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4만 원 초반은 넘기고 중반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또 주식수가 더 늘어났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3억 4,500만 주에서 지금은 4억 주가 넘겨졌어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지분이 오히려 이제 축소가 되고, 그죠?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MSCI 지수 편입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편입 비중을 일부 더 확대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환 물량 같은 경우 산업은행이 뭐 장내 매도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오늘도 오래간만에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사실 시장도 밀려 있고
또 거래량도 이제 개장 초 대비 주춤거리고 있고 아쉽게도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도 많이 미끄러져요. 관심도가 미끄러진 거는 거래 대금이 이제 좀 축소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6일, 19일 뭐 오늘 월요일의 기준에 전략 기준을 놓고 본다면 HMM 월요일 전략 HMM 스윙 20%의 기준 HMM 7월 19일 월요일 전략입니다. 시장 이슈는 이제 뭐 발주제 부분은 벌써 이미 좀 시차가 이제 많이 벌어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정부 차원의 이제 지원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시비행사 또 매각 관련 이슈 최근 들어 시장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최근 들어 또 시장 분위기 부분이 시비 물량이 단기간 출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인정을 하고 있고 매각 관련해서도 이제 단기간에 매각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쭉 있다라는 거예요. 또 2분기 컨센서스 상향되고 있고 내년까지도 뭐 상향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성 전환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상당 범위가 해소되는 과정이니까 기술적인 범위는 어찌됐건 1,000만 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5천억 정도 수준 5천억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줘야 시초가 대비해서 7에서 10%까지 볼 수 있고 오버슈팅 범위는 이제 10에서 15% 본다. 근데 지금 여기도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에너지는 굉장히 응집이 돼 있어요. 응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추세 부분, 추이 부분의 흐름이 상당히 개선돼 있는 거죠. 눌려져 있을 뿐이지 전체 추세나 추이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조정을 받는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이제 뉘어져 있을 때에 또 거래대금이 일부 축소했을 때에 많은 해석들이 있겠지만 여기는 그 컨센서스가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동반적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운임 상승이나 실적 개선폭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엔 정점에 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올해가 정점이 되고 내년에는 조금 실적이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해석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꼬여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착시 현상은 있어요. 응? 지금까지의 그 누적 범위의 수급 퍼센테이지가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비중이 낮아지지만 그거는 이제 착시 현상이고 물량이 소진돼서 없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범위가 이제 1,214만 주 그리고 이제 퍼센테이지가 뚝 떨어져요. 퍼센테이지가 1,214만 주 나누기 4억 500만 주니까 그렇게 되면은 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그죠? 기존에 이제 뭐 5%다 뭐 이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 착시 현상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착시 현상이지 물량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거기에 이제 사실상 패시브 자금 별도로 이제 한 5% 수준 주식수 늘어났다고 해도 5%를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해도 이상할 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지분이 이렇게 매집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16일 날에 종가의 기준에서 매수 평균 단가 종가 기준이 16일 기준에 43,950원이고요. 43,950원이고 그리고 이제 매집 평균 단가의 기준을 잡는다면은 2월 15일 이후에 16일 것까지 35,094원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매집 평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52,536원 35,094원에 패시브 자금까지 다 감안을 해서 150% 기준을 잡아주면 52,641원 정도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그 매집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육 자료 또 놓고 보시게 되면은 매집을 했을 때 매집주들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를 견인을 해놔야만 그래야만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패시브 자금까지 포함했을 때 거의 뭐 10% 수준에 육박하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50%는 들어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 손바뀜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평균 단가는 계속 상향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매집주의 기준점 놓고 보시면서 HMM의 기준도 펀드멘탈 뒷받침되고 일단 매집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지금 눌려져 있지만 4만원 초반에 대한 하방 경성이 뛰어나고 5만원 돌파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시 이제 거래대금이 축소돼 있기 때문에 매집 계산기 부분까지 설정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을 일단 뭐 문자 사인이 좀 전에 나갔었던 기준이니까 일단 채팅방에 HMM에 대한 전략 한번 더 잡아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문자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주력주들도 다 하나하나 다 들여다놓고 보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이제 전체적인 전략 기준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요 HMM 기준에서 전략 문자를 다시금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즈 HMM 그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8만 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준이 왔을 때 오늘이든 오늘 오후장이든 뭐 내일의 기준이든 설정 범위 잡아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잡아서 대처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LG전자입니다. 이제 LG전자도 마찬가지인 게 일단은 지금 그 주가의 흐름이 왜 이렇게 시세를 못 내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단기적인 시세 분출이 연출이 돼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을 거친 거죠. 그만큼 에너지는 응집돼 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건 이제 로그 차트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로그 차트하고의 일반 차트하고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 그러고 나서 이때도 뭐 지금보다는 짧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거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폭이 나오는 그 시점 대비해서도 그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로그 차트를 빼고 나면은 등락률은 먼저 번이 더 높게 올라온 거죠. 바닥 대비해서 더 높게 올라온 건데 착시 현상으로는 로그 차트 빼고 나면은 여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르게. 어쨌든 그 기간 조정을 많이 거쳤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테마주나 이런 종목군들 펀드멘탈을 확인하기가 다소 이제 애매모호한 종목군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실질적인 실적 개선폭이 뒷받침돼 있다는 거죠. 뭐 매출 기준은 뭐 어마어마하고요. 매출 기준은 브랜드 가치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시가총액 대비해서 100세가전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찌됐건 다시금 이제 그 70조 원대의 매출을 넘기는 핸드셋 사업 부분을 철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고무적인 거죠. 핸드셋 사업 부분을 철수했는데도 매출은 더 늘어났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영업 손실을 그쪽에서 빼고 나니까 빼고 난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영업 실적 개선폭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매출액도 증가해, 영업이익도 증가해, 그리고 순이익까지도 증가하는데 내년, 내후년까지도 증가 추세를 계속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럼 순이익 기준이 올해 들어서도 이제 3조 수준인데 그렇게 되면은 PER이 8배 수준이란 말이에요.
기술주 기준에 PR이 8배다. 또 내년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PR이 7배 수준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의 6배 수준의 PER과 LG전자의 내년 기준의 7배 수준의 PER, PBR도 굉장히 낮고요. 그 지금 당장 시세가 안 나고 또 당연히 지금 몇 달째 횡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주력주의 기준에서의 그 흐름을 여기서 이제 이동 전략을 잡아서 다른 쪽이 좀 더 세지 않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90만 원 넘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결국은 이제 그쪽에 또 정점 인식이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L전자 부분도 일단 그 어찌됐건 예를 든다면 이제 카카오게임즈나 지금 두산중공업이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예전 기준에 5월 말 6월의 기준에서 두산중공업의 변동성이라든가 또 HMM의 상반기의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기준에서 이제 변동성이 이제 좀 빠르고 가파르게 나오는 종목군들도 충분히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런 쪽은 변동성이 큰 만큼 이제 대밀릴 때 변동성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는 주력주의 기준에 좀 더디고 어렵고 힘겨운 부분이 있지만, 주력주 기준에서의 비중을 그대로 편입, 유입, 그리고 이제 유지, 그 기준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세들을 주력주에서 충분히 잡아내고, 그리고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두산중공업이 됐든 HMM이 됐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휴마시스의 변동성도 지금 크게 커져 있는데 바이오니아도 커져 있고, 그런 변동성의 기준, 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의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기준들,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주력주에서 수익 기준을 잡아놓고 나면은 접근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력주 기준에 어떤 종목이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DB하이텍 이런 쪽의 기준은 일단 실적 범위가 뒷받침되어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주가가 눌려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실적은 뒷받침되어 있다.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 PER, PBR 양쪽 모두 거품이 껴있는 쪽이 없어요. 그리고 수급 범위도 이제 누적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수급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력주는 유지. 그래서 LG전자 비중이 지금 대략적으로 16%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전체 자산 규모의 16%. 그다음에 HMM의 기준이 10% 조금 못 미치고, 그죠? 그리고 카카오게임스가 30% 정도 있으신데, LG전자 기준은 우리가 이제 IT 기준 잡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묶음, 또 삼성전기, LG전자 한 묶음, 여기에서 LG전자를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기, LG전자 둘 다 갖고 가시는 게 아니라 LG전자에서 비중을 일부 확대해서 단가를 낮춰 놓으실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지금 가격 메리트 좀 월등하게 이제 부각되는 쪽이 하이닉스 쪽이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정성에서 먼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삼성전자 쪽의 기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한 종목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이제 돌릴 때 그쪽 기준에 성향에 맞게 설정하시고요. 그래서 LG전자 유지, 비중 오히려 추가적인 확대하는 기준은 지금 기준의 가격 메리트로도 들어가실 수 있고, 그리고 돌려질 때의 거래량 확인하고 들어가실 수 있고, 거래량의 기준은 이왕이면 200만 주까지 실리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인데, 이제 아까 한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두산중공업의 기준에서 거래량 부분 2천만 주의 기준을 잡는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여력이 40%가 있으시니까 오늘 전체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기준이니까 오늘 안 잘라내시고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현금 여력이 충분히 있으시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두산중공업이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격 반발력을 주고 되돌려주는 강세의 흐름을 연출해 주게 됐을 때는 일단 비중 부분을 지금 한 5% 갖고 계시는데 5%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다만 이제 뭐 거래대금 거래량이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주, 최소 범위 1,000만 주 이상은 꼬박꼬박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실리지 않는다면은 가격 변동폭 자체가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되고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평균 단가 수준으로 올라오면은 그때 거래량 보면서 거래가 세게 움직이면서 올라오면은 좀 더 위에서 그리고 만약에 거래가 없이 되돌려지는 경우라면은 수수료 정도 나오는 수준에서 잘라내시는 쪽의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네.